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신분, 중인의 삶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반도 아니고 평민도 아닌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신분제를 생각할 때 보통 양반, 평민, 노비의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사회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바로 여기 양반과 평민 사이에 중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거든요. 중인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법적으로는 양반이 아니지만 평민보다는 높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조선 초기에는 그 수가 많지 않았지만 16세기 이후 점점 증가하여 조선 후기에는 상당한 규모의 집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인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을까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술을 담당하는 의생들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들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설이라고 불리는 관청의 서무 담당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류 작성, 기록,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천문, 수학, 지리 같은 특정 분야의 기술관들이 있었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역관들입니다. 역관은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등 외국어를 전담했던 외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중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중인들의 경제 생활을 살펴봅시다. 중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중인들의 수입은 주로 관직급여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관료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았던 것이죠. 특히 의생이나 역관 같은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진 기술은 국가에서 절실히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직 급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인 가문들은 토지 소유를 통해 경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소유한 토지는 소작인들에게 빌려주거나 직접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상업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시장이나 장날에 물품을 사고 팔기도 했고 일부는 객주나 도고라는 상인 조직에 가입하여 활발한 경제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다각화된 경제활동 덕분에 많은 중인 가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인들은 평민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중인의 규모가 계속 커졌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중인들은 정말 안정적이고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중인은 여러 심각한 신분적 제약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첫째, 혼인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중인 여성이 양반 남성과 혼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쪽과의 결혼은 양반 가문의 위신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인 남성이 양반 여성과 혼인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관직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고급 관직은 대부분 양반에게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중인들은 주로 하급 관직이나 특정 직책, 즉 의관, 역관 같은 천한 직업으로 분류되는 직책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받았습니다. 향촌사회에서 의사결정이나 지역 공동사업에서 양반의 권력과 영향력에 밀려나야 했습니다. 특히 양반 중심의 향약이나 동계 같은 조직에서도 하위 신분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넷째,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 있었습니다. 의생의 경우 시체를 만지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천한 직업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역관도 야만인의 말을 배운다는 이유로 폄하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사회에서는 매우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특히 교육과 문화에 투자했습니다. 중인 가문들은 자녀 교육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아들들에게 한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켰는데 이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양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인 가문 출신의 자녀들 중 일부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분 상승의 현실적인 경로였습니다. 딸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을까요? 중인 가문의 딸들은 한글과 한시, 그림, 음악 같은 교양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는 좋은 혼인 상대를 찾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교육만 아니었습니다. 중인들은 활발한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시를 짓고 서예와 그림을 그렸습니다. 중인 지식인들은 문화 모임에 참여했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새로운 학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중인 출신의 실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공리공론을 배제하고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직업에 따라 다양했습니다. 의생이라면 아침 일찍 일어나 환자를 만났습니다. 의원이나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을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진단을 위해 맥을 짚고 혀를 살펴보고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의생의 판단과 치료가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책임감도 컸습니다. 역관이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역관은 외교 업무를 보조했습니다. 사신이 외국에 나갈 때 동반하여 통역을 했고 외국에서 온 손님을 맞을 때 대화를 중개했습니다. 여행도 많이 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설이라면 관청에서 서류 작성, 기록 관리, 행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부지런함과 정확성이 필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중인 가족의 식탁에는 쌀밥, 국, 여러 가지 찬이 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에는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받거나 아내와 함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글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여유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시장날이나 장날이 있을 때면 온 가족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사기도 했고 이웃들을 만나 소식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인의 일상은 평민과 달랐지만 양반처럼 여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이 후기로 접어들면서 중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신분제가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조선 초기와 중기에 비해 신분 간의 경계가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업의 발달로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났고 부의 위력은 신분보다 중요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둘째, 중인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관직이 확대되고 특수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중인 직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부 찬인 출신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중인으로 신분을 올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셋째, 일부 중인 가문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토지 소유를 확대했고 상업활동을 확대했으며 금융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경제력은 곧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신분 상승의 꿈이 현실로 가능해졌습니다. 중인 가문의 자녀들이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양반 신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양반 신분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실제로는 부자들이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수하여 신분을 올리곤 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적으로도 중인들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중인 지식인들은 성리학의 공리공론을 벗어나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상업, 공학, 지리 등 현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후기 실학운동의 중심에 중인 학자들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은 신분이 양반이었지만 중인적 사고방식과 실용성을 추구했습니다. 조선시대 중인의 삶은 아이러니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신분적으로는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인들은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갔습니다. 교육에 투자했고 문화를 즐겼으며 학문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신분제의 경계가 흐려지자 자신들의 경제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중인은 단순한 중간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역동적인 집단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완화, 상업의 발달, 그리고 실학의 성장에는 모두 중인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 우리는 왕과 양반, 평민, 노비라는 큰 틀만 배우곤 합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의 진정한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중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삶 속에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신분제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